드디어 붙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시민, 홍준표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각 진영에서의 뭔가 이 독설가, 말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유명한데요. 이 두 사람이 오늘 토론으로 딱 1대1로 맞붙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밤에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영상 하나 보시고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금기와 성력이 없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공방전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오시죠. 기자님께서 먼저 좀 제안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차원에서 좀 그냥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각자 따로 노는 것보다는 가끔씩은 같이 놀아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죠. 적극적으로 토론 나서시는데 오늘 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양쪽에서 합의된 게 아마 주제가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 10가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최후 승자는 저도 궁금합니다. 예. 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김민지 기자 오늘 토론을 벌였는데, 꽤 긴 시간 토론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원고 없이 그냥 이제 맞짱 서서 맞짱 토론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각자 5가지 키워드를 서로 제시해서 10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유시민 이사장은 양극화라든지 리더, 뉴스메이커, 보수 진보, 정치 이렇게 5개를 제시했고 홍준표 전 대표는 민생 경제라든지 안보 문제, 노동 개혁 문제 등등 5가지를 서로 제시해서 10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한 3시간 정도 촬영을 해서 오늘 밤 한 100분 분량으로 각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공개한다고 합니다. 근데 김민지 기자, 네. 저 두 사람이 오늘 방송 토론한 저기가 어디입니까? 저기가 강남의 한 스튜디오인데요. 강남의 스튜디오? 네, 원래는 서로 낮술을 먹으면서 방송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좀 위험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한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서로 방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저 두 사람이 오늘 강남의 스튜디오에서 한 3시간 가량 네. 토론을 하면서 이제 쫙 녹화를 했고, 그게 이제 오늘 밤 10시에 저 두 사람이 다 유튜브 계정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 일제히 밤 10시에 토론 내용을 공개한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보면 조 부장 이 두 사람이 각 진영에서 유튜브 방송을 제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보 진영, 보수 진영에서 구독자 수가 당연히 1등이에요. 유시민 이사장은 알릴레오죠? 알릴레오가 80만, 그리고 홍카콜라 구독자 수가 28만. 글쎄요, 오늘 정말 열띤 토론을 벌였을 거예요, 아마 두 사람, 그쵸? 저도 오후 10시에 두 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참 궁금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 하면 공통점, 입심이 정말 대단하다. 만만치 않죠. 네, 그것 때문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어떤 공방을 펼칠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두 분이 거의 대선 주자급이잖아요. 한 번은 출마를 하셨던 분이고. 또 이제 유튜브 지금 이제 구독자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이런 말씀은 좀 실례입니다만 저분들이 평소에 4가지 없는 말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정치권 내에서는 많이 되는 분들인데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람직한 기획이다. 지금 현재 유튜브 방송이 주로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명을 넘어서 선동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잖아요. 거의 구독자들이 자기 진영 사람들만 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면 각자가 5개씩의 주제를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홍 대표는 민생 경제 패스트트랙, 한반도 안보, 노동개혁, 갈등 이렇게 선정했고 유시민 이사장은 양극화, 뉴스메이크, 리더, 보수와 진보, 정치. 그래서 실제로 보면 10개 중에 한 3개가 경제에 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기획이나 이 주제 선정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특징적인 거는 저기 지금 화면 보시면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붉은색 계통의 넥타이를 맸잖아요. 한국당 상징색인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배려한 듯한 모양새고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항상 빨간 넥타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 화면 딱 보면서 야 그래도 저 사람들이 참
토론을 하면서 서로를 많이 배려하려고 말을 좀 맞췄구나. 여기다가 딱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요, 오늘 공동방송의 이름이 홍카레오예요. 홍카콜라의 홍카, 그 다음에 알릴레오, 레오자를 따서 홍카레오라는 이제 방송 이름이, 붙었는데요. 예고편에서요, 이 두 사람, 이런 신경전을 벌인 바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실까요? 저는 홍준표 대표를 디스할 생각은 없어요.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제가 입증해 보일 거예요. 편파 둘을 모으면 공정방송이 혹시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저희 한번 방송해 보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고 이기기 위한 토론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거대 담론을 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편집하지 않고 무삭제본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기를 약속을 합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는 뭐 편집 없이 그대로 토론 내용을 다 공개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오늘 한 3시간 정도 토론이 진행이 됐고, 그 가운데 한 1시간 40분, 100분가량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보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경제 분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주 52시간 근로 문제, 이것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좀 공방이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원래 네. 보수와 진보가 경제 문제를 놓고 보수와 진보가 갈리거든요. 어허.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정치권에서는 예. 외교 안보를 놓고 마치 보수 진보를 계속해서 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경제 문제, 그러니까 성장이냐 아니면 분배냐, 어느 쪽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되냐, 예. 이것을 놓고 공방을 많이 펼쳤다. 어. 이것은 굉장히 건강한 토론이다. 건강한 이렇게 토론이다. 평가를 하고요. 예. 한 가지는 이 유시민 이사장의 정계 복귀 문제. 네. 이 문제는 서로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켜질지, 그리고 또 이것이 지켜진다면 조금 맥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정 의원님, 예. 아까 제가 주제를 설명드렸는데 대충 나올 주제들은 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주제들이 대부분 다 이제 지나갔던 일을 가지고 사실은 토론을 하는 것이 될 텐데, 사전에 제가 이 주제를 알았다고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렸을 텐데, 어떤 제안이요? 예를 들면 지금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르는 문제,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런데 미국과 중국 분쟁과 관련해서 미중의 무역 갈등. 무역 분쟁.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라라고 구체적으로 동맹국들한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드 문제 가지고 얼마나 애를 많이 겪었어요. 예. 사실 앞으로 닥칠 문제와 관련해서 유시민 이사장 당신은 어떤 방안이 있냐? 반대로 홍준표 전 대표 예.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렇게 해서 얘기가 조금 모아지면 어차피 곧 닥칠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미중 무역 문제의 문제를 좀 다뤄봤으면 어떨까? 그래서 좀 의견을 좀 좁혔으면 네네. 그러면 상당히 지금 현재 정치권에도 네.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워서 알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만약에 토론을 또 하신다 그러면 나는 이런 방안으로 미중 무역 전쟁을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두 분한테 전화 한 통 할까요? 네. 미중 무역 갈등을 주제로 한 번 더 하시라고. 여기 나와서 하라고 하세요, 두 분이. 네. 그래서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좀 끝장 토론 형식으로 가야 네. 훨씬 더 긴장도도 있고 보는 사람도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오늘 3시간가량 강남의 스튜디오에서 열띤 토론을 마친 이후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국정 전반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견이 합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상치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하신 분야는 어느 쪽으로 저희가 했나요? 뭐 많이 했어요? 경제 이런 거 많이 했나요? 경제도 좀 많이 한 편이죠. 많이 한 편이요. 예. 대한민국이 이제 유 장관이나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반대 진영하고 너무 분노와 경험만 표출한다. 그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막 그런 뜻입니다. 이상 끝. 예. 가장 상대방 의견 중에 귀 기울여 들을 만한 부분이 어떤 거였나요? 다 귀 기울여 들을만 했어요. 참 식견 있더라, 인사이트 하더라, 이렇게 평가. 그런 거나 제가 안 할게요. 네, 오늘 밤 저 토론 내용은 밤 10시에 동시에 두 사람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자, 뭐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계정의 이름이 이제 유시민의 알릴레오인데요. 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민지 기자, 이 네. 방송에 출연을 해서 누군가 이야기한 것이 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인데요. 알릴레오에 출연해서 누구 한 사람을 좀 거세게 공격하면서 어허.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아, 했는데요. 그렇습니까?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그냥 공안검사로서 충실한 사람이었죠.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고 독재 정권의 손발이었죠. 공안검사가 지금 인권 변호사 출신이었던 대통령 보고 독재라고 말하는 게 이게 참으로 이해가 가는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의 또 법무장관이고 총리였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공당의 대표로 나서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하고 부끄러워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지금 제1야당 대표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이제 공개적으로 저격을 한 것이죠. 자, 공안검사가 지금 어떻게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 보고 독재라고 말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황 대표를 비판했는데요. 이 모습을 정 의원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박 시장의 문제 의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어떤 정부이든 간에 예. 그리고 어떤 검찰이든 간에 공안 기능이 없이 어떻게 정권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정부이건 간에. 예. 그러니까 마치 공안이라는 것이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서 일하는 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공안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엔 주로 민주화운동 사건을 지금 많이 연상해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과 관련된 범죄를 향하는 사람 또는 소위 이제 지금 노조와 같이 사회적 법규를 지키지 않은 집단 행동 이게 다 공안의 범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박원순 시장이 얘기하는 소위 공안 그러면 무조건 정권의 하수인 이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모든 보수 정권을 독재 정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큰 잘못이에요. 과거에 그 독재적인 정치 스타일을 가졌던 권위주의 정부가 있었지요. 예.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국민의 선출에 의해 가지고 구성된 민주정부라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예. 세 번째로는 아니 지금 사실은 공권력이 너무 무력화됐다고 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예. 엊그저께 우리 뭐 신문지상에 다 나왔습니다만 현대중공업 추청을 하는데 10분 늦게 가가지고 그걸 전부 다 망가뜨리고 더더군다나 법원에서 이미 추청 방해하면 안 된다는 판결까지 나왔는데 법원 판결도 무력화시키고 있는데 도대체 이 정부의 공안검사들, 이 정부의 공안기능은 왜 그런 무법천지를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오히려 지금 박 시장은 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예.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불법이 만연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김민지 기자.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황교안 대표를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 이외에 다른 발언과 관련해서도 뭔가 황 대표를 겨냥하고 나섰다면서요? 네,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하면서 가장 먼저 장소로 꼽았던 곳이 바로 광화문 광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어떤 문화재 이외에는 허가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지방 순회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박원순 그 서울시장이 광화문 장애 집회에 대해서도 한마디 거론을 했습니다. 승인받지 않았으니까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또 유시민 이사장의 노무현 재단이 같은 장소에서 이제 추모제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문화재였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 유시민 이사장의 그 추모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정치적 행사 아니었냐 이런 논란이 있으면서 이 발언이 좀 이중잣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뭔가 유튜브 알릴레오에 출연해서 이런 정치적 발언들을 꺼내든 그 배경과 관련해서요. 여론조사 하나를 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차긴 대선 주자 지지도를 보면 황교안 대표가 이제 19.7, 이낙연 현 국무총리 17.7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7.1%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조부장, 이 박원순 서울시장도 내가 서울시장이긴 하지만 뭔가 좀 조바심, 다급함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자꾸 정치적 발언들을 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조급증이죠, 한마디로. 조급증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지금 존재감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조금 전에 들으신 발언 정말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까? 가령 어허.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다, 공안검사가. 이거는 전국의 공안검사들이 집단 소송할 일이에요. 허허. 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예. 그리고 공안검사가 만약에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고 지금도 그렇다면 공안부라는 기능이 왜 있겠어요, 지금까지? 예.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쳐서 현 정부까지도 공안부가 있습니다. 이름도 안 바뀌잖아요? 예. 왜? 공안이라는 퍼블릭 시큐리티, 공공의 안녕이라는 이름을 대체할 수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보 정권은 민주고 보수 정권은 독재고 이런 낙인을 찍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공안검사 대 인권변호사 출신의 현직 대통령. 그렇다면 다음 구도도 역시 인권변호사 출신의 박원순으로 가야 된다. 아하. 이런 구도거든요. 이런 메시지다. 그런데 조급증, 그리고 낙인 찍기, 그리고 절망적인 흑백 논리. 이런 흑백 논리는 대선주자급이라든지 예. 정치인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유시민 이사장이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5월 18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문화재. 문화제를 벌였어요. 예. 그 자리에서 유시민 이사장을 향해서 양정철 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벼슬 높게 했으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대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5월 18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했어요. 예. 그거야말로 5.18을 폄훼하는 거죠. 왜 5월 18일 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 광화문 광장에서. 예. 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박원순 시장이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편이면 허가를 해주고 또 다른 진영이면 허가를 안 해주고 이거 자체도 굉장히 균형 감각이 없는 거죠. 예. 자, 이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김민지 기자,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이요? 누군가를 만났다는데 누구를 만났을까요? 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서울시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이 뭔가 MOU, 그 정책 공유를 하자 이런 협력을 약속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오늘 오후 2시에 저렇게 만나서 MOU를 맺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선거를 앞두고 당과 또 지자체가 정책 공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양 원장 이런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오늘 그 박원순 시장님이랑 이재명 지사님 다 만나시는데 모긴 행보가 정치적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해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나라에 보탬이 되는 정책으로 함께하자는 그런 추상적인 뜻이니까요. 전혀 그렇게 해석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총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글쎄요, 그 선거랑 무슨 관계 있습니까? 예, 그 좋은 정책 결과물들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지 선거로 해석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사람 어쨌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이제 민주당이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당 소속의 서울시장인데 정책적 협의를 위해서 두 사람이 만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앞에 여론조사 대선 지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아까 제가 그래픽을 보니까 5월 7일 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잘 나와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조사한 거는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뒤집어져 있죠. 아하. 순서가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서울연구원이 조직이 굉장히 큽니다. 연구 역량도 뛰어나고 그 나라로 따지면은 거의 한국개발연구원 KDI하고 같은 급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 또는 활용하겠다는 의지면 저는 그거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네. 지금 보면 서울연구원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경기연구원, 그 지방에서는 이제 시도가 같이 예를 들면 뭐 충남, 대전, 뭐 광주, 전남 이런 식으로 연구원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당연히 다른 정당들이 협약을 하자고 해도 똑같이 지방연구원들이 그 협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고 솔직히 사실은 민주연구원이든 그 자유한국당에 있는 연구원이든 그 연구원이 그 지방에 있는 연구원한테 무슨 R&D 성과를 줄 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연구원의 정책 성과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제공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거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연구원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 있는 연구원을 포함해서 다른 야당들과도 예. 같이 협약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논란의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양 원장의 저런 행보가 정말 부적절한 정치적 행보인 건지 아니면 민주연구원 여당 소속 여당의 싱크탱크 수장으로서 얼마든지 저런 행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의 논란의 핵심은 바로 그 부분인 것 같거든요. 좀 보죠. 우선요. 예. 민주연구원이 양 원장 취임 이후에 그냥 싱크탱크라고 보지 않죠. 아하. 본인도 얘기를 했어요. 총선의 병참기지로 만들겠다. 네. 그리고 양 원장의 역할은 지금 총선의 전략 그리고 총선의 어떤 사령탑이 돼서 공천까지 다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분이 지금 원외의 잠재적 대선 주자군을 잇따라 만난다. 이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지난 5월 18일 날 이미 유시민 이사장을 만난 그 토론회에서 뭐 여권에 주목되는 인물들, 여권에 기대주다 하면서 이름들을 호명을 했어요. 예. 그렇다면 여당 내의 어떤 자신이 대선 주자급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름이 안 불리면 굉장히 이건 서운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 김경수 경남지사 등 다른 어떤 잠룡들과도 만나서 계속 협의를 한다는데 이건 정치적 파장이 계속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을 예. 앞두고 예를 들어서 이 부산이나 경남 같은 경우에는 뭐 신공항 문제 예. 이런 것까지 지금 계속해서 군보를 떼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총선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민주연구원이 나서서 어떤 총선전을 그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가는 것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을 들을 수도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서훈 국정원장과의 어떻게 보면 만찬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있다. 아하. 왜냐하면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한테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그거를 왜 양 원장이 싫어하겠냐. 그만큼 양정청이라는 사람의 권한과 힘을 그만큼 보여준 사건이 어디냐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것도 똑같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죠. 예. 자, 가장 예. 문제는 뭐냐면요. 양 원장이 지난번에 5월 18일 아까 문화제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시민 사장이 물어봅니다. 요즘도 대통령 자주 연락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이심전심이죠. 이신점심. 아하. 소위 민주당 집권당의 연구원장이면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하고 나는 이심전심이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